네, 98년도에 해산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의 어떤 특히 이제 고종이죠. 고종에 의해서 결국 해산되는 그런 모습들. 해산시킬 때 여러분들 누굴 동원시키냐면요.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어느 단체냐면 보부상. 이 보부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배웠잖아요. 관허상인이라고 배우셨죠? 관허상인. 국가의 허락을 받고 상행이라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정부적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용상인들. 예, 그런 어떤 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보부상이 동원되어가지고 이 또 만민공동회를 막 흔들어 놓는 예, 그런 모습들. 완전히 해산은요, 여러분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예, 동원해서 완전히 해산시키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그 행위는 용납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만 유지된다면, 자신의 자리만 유지된다면 외세를 끌어들이던 기층민을 끌어들이던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기의 자리를 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아쉬운 기회죠. 사실 이 독립협회 때 이 중추원이 좀 선포가 되고 이 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회 설립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어떤 그런 근대의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약간의 그 기대감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그 마지막 싹모죠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로부터 개혁운동 실패로 끝났죠. 갑신연매 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로 끝났죠. 동아논미운동 때. 자, 그리고 이 독립협회 위와 아래가 하나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무언가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결합체, 이것도 실패로 끝났죠.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위에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개혁도 끝났어요. 기층민들의 개혁도 끝났어요. 그리고 기층민과 이 지식인들이 하나 결합되었던 그런 결합체도 끝났어요. 자, 이제 개혁은 오로지 단 한 사람. 오로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국가의 주권자.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 혼자의 개혁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이 단행되는데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이렇게 의미지어집니다. 광무개혁이 단행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이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됐다는 의미지 그 이전에 그런 광무개혁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97년도 출범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전개됐던 모든 개혁들은 다 광무개혁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독립협회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 개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한제국이 이 독립협회를 완전히 해산시키면서 본격적인 광무개혁을 지금 단행한다. 본격적인 어떤 시점이다. 라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 광무개혁의 정신은 뭔가요? 광무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네,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 구본신참이 뭐죠? 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건 바로 그렇죠. 온건계합파가 지향했던 동도서기론, 중국의 양무운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체서용 같은 말들이에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옛것을 본으로 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정신, 질서 이런 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구본신참. 자, 그러면서 이 광무개혁 때 단행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될까요? 광무개혁의 내용들.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에선 여러분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 요게 이제 99년이에요. 예,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에서는요, 황제권, 무한 황제권,
황제 권력을 무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원수부의 설치예요. 원수부의 설치. 원수부의 설치. 모든 군권을 다 황제에게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지금 장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키워드 뭐냐면 황제권의 강화예요. 네, 황제권의 강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정치 면에서의 개혁은 이렇게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요. 자,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요. 양전 사업을 통해서요. 이 양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죠, 여러분들.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 계약 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계약 문서, 즉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물론 전국에는 발급 못하고요. 일부 지역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러일 전쟁 때문에. 예, 이거 이제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이 빵 하고 터져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흐지부지 이제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작업은 여러분들 언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다시 단행하죠. 그 토지 조사 사업 때 일본이 그 우리나라 그 토지를 가져가려는 어떤 명분을 내건 게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아닙니까? 그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단행했던 그 토지조사 사업은요. 그때 처음 된 게 아니라 이미 대한제국의 이 지계 발급을 통해서 이미 시작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완성이 못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근대적 기술학교 있죠. 기술학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 모습들. 경제 파트에서 이제 상공업도 진흥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치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황제권의 강화예요. 황제권의 강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 정치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구본, 옛것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면에서는 신참. 새로운 것을 지금 근대적인 어떤 그 문물을 소화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구본 신참의 내용으로 지금 들어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고 보면 이 광무개혁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여러분들 그 목표가 뭐였냐면 왕권 강화였죠. 그리고 민생 안정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면에서 무한왕제권의 강화, 자신의 아버지 비변사 폐지하고 경복궁 중건했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황제권의 강화. 반면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생 안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정의 개혁, 전쟁의 문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전사업 단행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양전사업 단행하고 있잖아요. 토지 조사 사업 단행해서 근데 토지 소유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을 많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이 광무개혁은 여러분들 이 광무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광무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세력 균형 관계에서 지금 이 고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왜냐면 이 고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을미개혁 단행 과정을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단행되면서 상당히 일본의 영향력을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게 이
고조의 아관 파천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광무개혁이 단행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과정 속에서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여러 개혁들이 단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도의 개통이라든지 전차라든지 또는 경인선의 개통 이런 것들.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지금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죠.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독립협회에서 어떤 그 위와 아래가 좀 조화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종 정부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죠. 이제는 황제 1인 개혁. 황제 1인 개혁인 광무개혁이 지금 본격적으로 단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세력 균형이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독립협회의 어떤 이런 튼튼한 민의 세력 기반을 깔고 광무개혁이 단행되었더라면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해산을 시키고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이 외교적 균형 관계 속에서 광무개혁이 지금 단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전은 없어요. 기반은 없어요. 이걸 지금 지지해줄 수 있는 그 기초는 없다고요. 지금 독립협회 해산됐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세력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집니다. 언제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끝나게 되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언제요? 1904년. 1904년 여러분 어떤 해입니까? 바로 1895년 15노세키 조약 이후에 요동 땅을 가져갔다. 요동반도를 가져갔다가 결국 그를 삼국 간섭에 의해서 토해내잖아요. 그죠? 토해내고 일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확히 10년 뒤죠, 여러분들. 1904년.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갑신정변 때 청해 당했던 그 치욕을 10년 뒤 1894년에 청일 전쟁에 의해서 다시 되갚았듯이 또 마찬가지로 10년 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그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이 대한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영향력으로 아주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